안녕하세요. 열랑쌤입니다. 자, 오늘 이 영상에서는 편입영어에 처음 도전하시는 우리 편입 초보생들을 위해서 제가 편입영어 공부 계획을 짜는 법에 대해서 조금 팁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편입영어가 보통 4과목으로 구성이 되죠. 어휘, 문법, 논리, 독해. 그런데 결국에는 편입에 합격하는 친구들은 논리, 독해를 잘하는 친구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이 가고 싶은 탑7 이상의 학교들의 그 문항 수를 보면 논리, 독해의 그 문제 자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초반부터 논리, 독해를 잘할 수가 없죠. 어휘도 모르고 문장 읽기도 아직 연습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초반에는 이 논리, 독해를 조금 더 잘할 수 있기 위해서 기초 단계에 해당하는 어휘와 문법의 비중이 조금 더 높습니다. 초반에는요. 그러다가 7, 8월 여름방학을 기점으로 반반이 되죠. 그죠? 어휘 문법 50, 논리 독해 50 정도로 갔다가 9월 이후에는 여러분의 공부 시간의 대부분이 논리 독해 쪽으로 몰아져야 됩니다. 왜냐면 결국에 편입을 잘하는 사람은 논리 독해를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비율 조정을 하는 것이 일단 앞으로의 여러분의 공부 커리의 핵심이 될 텐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어휘 문법을 완전히 끝내놓고 논리 독해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과목에 비율을 조정을 하시는 거지, 어느 한 과목을 끝내놓고 다음 과목으로 넘어가는 이런 순서는 절대적으로 피해야 하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특히 제가 강의하고 있는 논리 과목이 어휘를 어느 정도 공부해놓고 하겠다라고 나중으로 자꾸 미루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논리는 제가 현강이나 인강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단어발이나 해석발로 풀려고 하면 무조건 답을 틀린다고 했어요. 맞죠? 실제로 여러분 저랑 공부한 학생들 보기 단어를 다 알아도 틀리는 문제들 본 적 있으시죠? 그렇죠? 저랑 앞으로 논리 맛집 수업 들으시면 그런 유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 단어를 외우면 다 된다고 했는데 보기 단어 해석이 다 되는데 내가 왜 못 맞출까? 이거는 결국에 빈칸의 문제를 풀 때 있어서 단어발로 푸는 데는 뭔가 한계가 있다는 소리죠. 그렇죠? 빈칸 문제를 알려주는, 정답의 방향성을 알려주는 순접과 역접의 시그널과, 그리고 정답과 무조건 연관 있는 핵심 단어를 찾아내는 것, 이 2가지를 발견하는 것이 논리의 포인트지, 어휘만 많이 외운다고 해서 절대 논리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돼서야, 뒤늦게 8월달, 9월달이 돼서야 이제 논리 어떻게 하지? 이제 실제로 기출문제 풀어보면 논리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갑자기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 착각을 한 거죠. 단어만 외우면 논리 되겠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외워야 할 단어는 물론 필요하겠지만 정답과 연관되는 논리용 단어, 즉 핵심 단어라고 하는 그 어휘는 따로 존재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작정 마구잡이로 많이 외운다기보다 특히 논리 문제 유형에서 점수 향상을 위해서 제가 알려드리는 논리 용도의 핵심 단어의 어떤 표들, 핵심 단어쌍들, 그리고 순접과 역접의 시그널표, 이런 것들을 기초 단계에서부터 천천히 시작해 두시면 조금씩 대비를 하셔야지 여러분의 내공도 키워지는 것이지, 갑자기 마구잡이로 넣는다고 해서 절대 성적이 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논리 독해를 나중에 밀어놨다가 갑자기 시작하지 마시고요. 꾸준하게 기초 단계부터 같이 가져가세요. 어휘, 문법, 논리 독해 4개 영역을 하나를 끝내놓고 다음 과목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4개를 골고루 공부하시되 각 과목에 뭐만 조정해라? 비율만 조정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팁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길게 보자. 여러분 지금 갓 공부를 시작한 학생들의 경우에 당장 이번 달 말에 월말고사라든지 아니면 테스트를 봤을 때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의 성적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편입 영어라는 것이 굉장히 양이 방대하고 단어 자체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한두 달 정도의 투자 시간으로 가시적으로 딱 내 눈에 보여지는 효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조금 예상을 하고 계세요. 이거 예상을 못하고 있으면 본인은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이게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다 보니까 뭐야 하면서 슬럼프가 또 빠르게 오기 마련이거든요. 처음에 한 3개월 정도는 계속해서 인풋입니다. 인풋. 머릿속에 지식을 집어넣는 기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이게 어느 정도 머릿속에 데이터가 축적이 되고 나면 그거를 끄집어서 내서 쓸 때, 그 머릿속에 저장된 지식을 다시 끄집어내서 쓸 때, 그때부터 이제 비로소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니까, 노베이스였거나 예전에 공부에 좀 영어 손을 많이 놓았던 학생들은 초반 3개월 정도는 그냥 눈 다 딱딱 감고 계속해서 데이터 입력하자. 데이터 입력하는 거 첫 번째, 그 다음에 수업에 대한 복습. 이 2가지만 기억해서 초반 단계 한 3개월 정도를 보내주시기만 하더라도 굉장히 공부를 잘 따라오고 있는 거라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하루하루 세우는 계획들이 있을 텐데 그 계획에 맞춰서 스스로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계획표는 가능하면 쓰자. 자, 계획표를 제가 좀 중요성을 많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저도 이제 편입을 했었고 편입 수험생 때 이 계획표의 효과를 제가 많이 봤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계획표 쓰세요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계획표는 가능하면 이제 아침에 쓰지 마시고 전날 밤에 미리 쓰고 자시는 게 좋아요. 전날 밤에 내일 할 과목들의 어떤 뭐 대략적인 어떤 제목들 있죠, 그렇죠? 예를 들어 뭐 복습을 한다, 아니면은 무슨 책 표제어 몇 번부터 몇 번까지 뭐 3번 반복한다 이런 식으로 가능하면 계획을 조금 구체적으로 적어 두시고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딱 눈 뜨자마자 거기 적혀 있는 계획표대로 바로 이제 그거를 실행으로 옮기는 거죠. 계획표를 만약에 아침에 쓰면 그 계획표를 짜는데 또 시간이 소모되기 때문에 낭비되는 시간이 또 생깁니다. 전날 밤에 쓰고 미리 주무시고 아침에 눈 뜨면 그 계획표대로 바로 따라갈 수 있게끔 그 과정이 제일 베스트예요. 근데 또 제가 계획표를 쓰라고 말씀을 드리면 어떤 학생들은 선생님 저는 계획표를 일단 써봤는데 내가 못하는 계획들이 많이 생기더라. 그래서 그거를 보는 것 자체가 너무 괴로워서 아예 계획표를 안 쓰게 됐습니다 라고 말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쵸. 누구나 자기가 좀 부족하고 완벽하지 않은 모습을 직면하고 바로 이제 대면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지만 여러분 공부하실 때는 완벽주의를 좀 버리셔야 돼요. 지금 계획표를 세우라는 게 목표가 뭐겠어요? 계획표를 세우는 것의 목표는 여러분이 성실하게 그래도 공부의 습관을 잡아가라는 의미에서 계획표를 쓰는 겁니다. 적어도 계획표를 쓴 사람들은 내가 이번 주에 무슨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내가 공부 못한 파트, X 표시된 계획 못한 그 완수 못한 부분도 있겠죠. 그건 X 표시해놨다가 토요일, 일요일에 주말을 이용해서 보완을 하고 대략적이라도 내가 무슨 공부를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보시게 되면 편입생의 가장 최대 적이 뭐예요? 불안감이잖아요. 공부의 불안감을 줄이는 데 있어서 계획표만큼 좋은 수단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완벽하게 채우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나의 공부 습관을 꾸준하게 유지시켜주는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을 하시고 적어놔야 내가 뭘 잘했고 뭘 못하고 있는지 어떤 파트를 공부했고 못했는지를 일단 스스로가 알아야 부족한 부분에 보충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쵸? 그래서 계획표 세우는 거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한다라고 생각하면 스트레스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공부 습관을 뭔가 잡아줄 수 있게 유지해주는 어떤 파트너? 그런 이미지로만 생각을 해주셔도 굉장히 좋은 수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이제 목표를 세우는 겁니다. 오늘은 내가 10개 계획 중에서 4개밖에 못했네. 그럼 내일은 딱 하나만 더 해볼까? 5개 계획 완수하고 또 6개 계획 완수하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늘려간다 생각하시면 되고 한 주에 다 못 끝낸 계획은 가능하면 토요일, 일요일에 여러분이 질문 또 많이 하거든요. 토요일에 주말에는 무슨 공부합니까? 주말에는 새로운 공부하시는 게 아니라 한 주에 못 끝냈던 계획을 토요일, 요일을 이용해서 보완하는 시간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 적지도 않으면은 토요일, 일요일 또 무슨 공부하지 생각하다가 그냥 시간 날아가는 경우가 되게 많단 말이죠. 그래서 적어두세요. 기록을 항상 반드시 남기시고 완벽하게 뭔가를 완수하겠다는 느낌보다는 과정에 대한 기록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기록을 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은 나중에 본인이 조금 취약한 부분이 나타났을 때 그 전략을 세우기가 굉장히 수월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를 알아야 해결책도 그에 맞는 해결책을 딱 맞춰서 낼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문제 파악을 할 때 그 계획표가 여러분의 문제점이나 부족한 점이 뭔지를 그게 보여줄 거란 말이죠. 처음 시작할 때 가졌던 그 마음 끝까지 가져가시기 바라고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업 시간에 만나죠. 안녕.